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모실 주제는 이번 특검 수사에서 강압 수사 의혹을 좀 받고 있죠. 김건희 특검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이끌고 있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수사를 받은 공무원의 죽음, 자살, 여기에 뭐 특검팀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양평군 공무원, 이게 5급 공무원인데요. 이게 나이가 이제 50 정도 된 분인데 50 좀 넘으셨던가요? 네. 너무 안타깝더군요. 제가 그 자필 메모를 제가 꼼꼼히 봤어요. 한 장짜리 메모인데 저 메모 보면서 이 삐뚤삐뚤한 글씨체, 그 글씨체 한자 한자에 그 꾹꾹 눌러 쓴 듯한 저 글씨체가 그 사람의 비극을 이제 예감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강압과 수모의 고통을 드러낸 메모다. 그 들끓는 사연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2일 목요일 날 조사를 받았다고 받은 걸 써 있는 겁니다. 거기에 10월 2일 목 가로 열고 목 조사받은 날이고, 10월 3일 새벽에 풀려나서 1시쯤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새벽 3시, 여기 15시라 써있는데 새벽 3시입니다. 저기 사실은 새벽 3시에 이것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의 자필 메모인데, 왜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여러분께 뭐라고 표현하나, 다잉 메시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오늘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그거를 이제 썼는데요. 다잉 메시지, 죽어가는 사람이 죽기 전에 뭔가 범죄의 흔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원통해서 죽는다, 범죄의 흔적 또는 범인을 지목하는 신호, 암호 또는 그 기록, 메시지, 이런 것을 남기는 것을 다잉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 다잉 메시지에 함축하는 뜻이 뭐냐? 강압이 있었다는 거죠.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과에 눈먼 특검 권력의 구조적 폭력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 실적에 몰려서 성과에 쫓겨서 무리한 수사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987년 넥타이 부대가 동원됐던, 지금 그 당시 20, 30대, 40대 넥타이 부대, 지금 뭐 50대, 60대, 70대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동원했던 민주화 항쟁, 6월 민주화 항쟁, 6월 민주화 운동의 발단이 뭔지 기억하시죠? 지금 젊으신 분들은, 20, 30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사망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잡혀 들어가서 너희 조직 다 불어, 안 불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래가지고 물고문 무슨 고문 다 해가지고 결국은 숨이 졌어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죠. 처음에 이 경찰들이 우리 고문 안 했어요, 우리 강압행위 안 했어요, 가혹행위 안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요, 야 너 불어 하고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탁 억이 생긴 겁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저 이거 뭐가 다르냐 지금 이것과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 우리 강압 수사 안 했어요. 돌아가서 돌아가는 CCTV에 비춰진 돌아가는 뒷모습, 조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 보니까 멀쩡히 잘 걸어가더라고요. 왜 가혹행위 안 했어요? 강압 수사 안 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고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알려지면서 1월 달부터 거리에서 시민들이 쏘아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뭐 뾰족구도 있고 화장한 여성들, 뭐 대학생들, 그다음에 넥타이맨 직장인들이 뭐 너도 나도 않고 전부 거리 쏟아져 나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6월 민주화 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나왔느냐? 전두환 정권이 앞으로 체육관 선거 안 하고 직선으로 나가겠다. 직선제 민주주의 쟁취한 겁니다. 이게 1987 민주화 체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밀실의 고문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몇 년 뒤입니까 대체? 38년 뒤
이 흘은 이 시점까지도 밀실의 고문은 사라졌는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섰다? 조사실의 강압조사, 강압수사가 들어섰다. 고문이 강압수사로 대체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상황,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사회 현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특검의 범죄가 밝혀지면, 즉 이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 그 유서도 말이죠. 이 결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거 뭐 압수 비슷하게 해가지고 며칠 동안 꽁꽁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뭐 필적 감정을 해야 되느니, 또 부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니, 뭐 해서 유족들이 원하지도 않는 부검 들어가고, 부검하니까 뭐 외부 침입 푼 적 없다. 예, 자살한 것이 맞다. 예, 거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차 조사가. 뭐 세부 조사가 뒤에 나오겠지만, 또 CCTV 이것도 뭐 안 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예. 예. 공개하라고 국민의힘 야당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왜? 그 CCTV 물론 이제 본인의 겁으로, 진술자의 겁으로, 피조사자의 이 돌아가신 이 고인의 겁으로, 그러니까 조사 상황 자체는 녹화되지 않았지만은 중간중간에 이게 모습들, 쉬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이런 등등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전체적인 얼개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상태였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거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저 CCTV 내놓으라, 저 유서 내놓으라. 이제 유서가 오늘 이제 결국은 이제 비난이 빗발치니까 유족에게 사본 형식으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 유서가 오늘 뭐 공개가 됐는지 제가 이 시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걸 보면 조금 더 나오겠죠. 제가 듣기로는 그 유서 내용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아까 보셨던 그 자필 메모에 쓴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서가 거의 20페이지 정도, 굉장히 길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잉 메시지에 나타난 진술, 고인의 진술이 형사소송법상으로 증거가 채택이 돼서 재판상의 증거로 인정이 되면은, 저는 이 특검의 범죄가 밝혀지고 이 법적인 윤리적인 후폭풍이 몰아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후폭풍이냐, 법적인 책임이냐. 첫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인데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는 이제 조사받는 사람 같은 걸 얘기합니다. 피조사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조사자로 하여금, 즉 돌아가신 고인을 얘기하고 양평군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해야 될 일이 아닌 일을 하게 되거나, 강요해서 이렇게 진술을 쓰게 하거나, 이런 거죠.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두 번째, 가혹행위죄입니다. 가혹행위죄. 형법 제125조인데요. 검찰이나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가혹행위에는 고문이나 폭행뿐만이 아니고 반복적인 모욕, 수모, 심리적 압박 등이 포함된다는 이 판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벌써 자필 메모에 드러나 있죠. 세 번째, 형법 제124조입니다. 불법 체포, 불법 감금죄. 물론 불법 체포는 아니에요. 불법 감금에 해당될 텐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장시간 조사. 이게 보통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수사를 안 합니다. 예, 수사를 안 하는 것을 하나의 수사 관행처럼 돼 있고요. 수사 준칙처럼 돼 있고요. 특별히 밤 9시 넘어서 조사를 한다고 할 때에도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동의가 있다고 해도 새벽 0시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근데 새벽 0시 넘겨가지고 뭐 조서 열람하게 하고 사인하게 하고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새벽 1시쯤 넘어서 귀가를 했으니까. 장시간 조사, 새벽 조사, 귀가 제한, 수사실 유폐, 수사실에 사실상 이제 이게 가로막고 있는 거, 안에 막아두고 있는 거, 이런 것 등으로 피조사자를, 즉 이 양평군 공무원을 사실상 귀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거는 불법 감금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형법 제124조를 말하는 거고요. 넷째, 증거인멸 등에 관한 형법 제155조입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CCTV 왜 안 내줍니까?
이거 증거가 될까봐 안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죠. CCTV에 나오는 고인의 상태. 예. 야, 저렇게 피폐해져 있구나. 저렇게 죽을 상이 돼 있구나. 진짜 죽겠네. 네, 이런 것들. 유서에 막 불리한 증거, 다잉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검에 불리한 뭐 내용들이 막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유서도 뭐 안 내주려고 그랬죠, 사실은. 경찰을 통해서. 네. 결국은 이제 사본을 돌려주긴 했지만, 오늘. 그래서 고의, 은닉, 폐기했다면, 이거는 형법 제155조에 해당돼서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층적인 형사적 책임, 법적 책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이 없는가? 특검 누가 임명했습니까? 네. 결국은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민주당의 우호 정당들, 범여당들이 추천한 그 특검 후보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선정했잖아요. 특검으로.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또 최상병 특검, 세 명의 특검을 다 그렇게 임명했잖아요. 국민의힘을 배제했어요.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자들.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선정을 한 거예요. 특검 임명권자로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 없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허민희 뉴스쇼 마치기 전에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화, 수, 목, 금, 나흘 동안 문화일보에서 포털 사이트 네이버 구독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네, 이벤트 참여 문자는 010-9791-3701 네, 구독했습니다 라고 하는 인증샷 찰칵 휴대폰을 찍어서 여기서로 참여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 10분을 선정해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지원 있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